안녕하세요. 비에노아드리 전문 셰프 전승훈입니다. 현재 몽뿌라는 베이커리를 창업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.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큰 장점은 첫 번째로는 가격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이제 가성비인데, 보통 좋은 파이롤러랑 안 좋은 파이롤러를 나누는 기준은, 제 기준에선 이 얇은 미리수에서 작업을 했을 때 편차가 있냐거든요. 여기서 말하는 편차는 반죽을 얇게 밀었을 때 안 좋은 파이롤러 같은 경우에는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. 근데 이 플라믹 파이롤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편차가 없이 일정하게 밀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. 이게 하루 생산량에 따라 다르긴 한데,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하루에 크루아상을 3kg 이상을 작업을 하셔야 된다 하면, 이 플라믹 파이롤러 같은 경우에는 3kg가 한 번에 작업이 가능하거든요. 흔히들 사용하는 뭐 탁상형 파이롤러 같은 경우는 이제 한 1.5kg에서 2kg 정도밖에 안 돼요. 한 번 밀 때 1kg를 더 밀 수 있다는 거는 작업 면에서는 엄청난 차이고, 크루아상 생산량 기준에 따라서 파이롤러도 선택하시면 되는데, 한 번에 대량 생산할 때는 굉장히 용이한 제품이죠. 롤링 한 번 작업으로 입 최소 한 40개 이상은 한 번에 확보가 가능하세요. 이게 지금 여기가 긴 쪽이 100cm고요. 여기가 짧은 쪽이 60cm예요. 근데 이제 작은 탁상형 파이롤러 같은 경우는 그렇게는 작업이 좀 힘들죠, 아무래도. 보통 찢어지거나 늘어지는 경우는 반죽의 온도가 키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너무 차가울 때 롤링을 하게 되면은 평소보다는 조금 더 세심한 이제 미리수 조절이 필요한 거고, 만약에 반죽이 좀 말랑하거나 어느 정도 온도가 좀 따뜻하다 싶으면은 거기서 미리수를 조금 더 확확 내리는 그런 판단이 작업자한테 좀 요구가 되는 거고, 반죽의 온도나 상태를 확인해서 미리수를 조절을 하시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사항이죠. 치즈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치즈도 따뜻할 땐 쭉 늘어나지만 차가울 때는 그냥 뚝 끊어지잖아요. 그것처럼 이제 반죽도 똑같은 건데, 반죽이 차가울 때는 조금 더 이제 세심한 작업, 미리수를 예를 들어 뭐 10mm씩 내렸다라고 가정을 하면, 반죽이 너무 차가운 상태에서는 그거의 절반, 또 절반 줄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세심하게 조절을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. 그것만 아시면은 절대 찢어질 일은 없을 거예요. 파이롤러 같은 경우에도 이 밑에 받침대가 없는 게 있어요. 없는 거 같은 경우에는 물론 벽에 이렇게 딱 닿아야지 맞는 거고, 여기 받침대가 있는 경우는 앞뒤 공간으로 한 50cm 정도만 확보가 돼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다 생각하거든요. 그리고 이 플라믹 같은 경우는 100cm고 왕복으로 하면은 거의 한 250 정도가 되는데, 그 정도면은 사실 뭐 3kg 반죽을 쭉 민다고 했을 때도 뭐 떨어지거나 벽에 닿거나 그럴 위험은 없어요. 충분히 길기 때문에. 가장 큰 장점은 이제 다른 뭐 비싼, 정말 저희가 뭐 흔히 얘기하는 뭐 론도 파이롤러, 정말 초고가의 그런 최상급 파이롤러와 견주어도 저는 전혀 손색이 없다고 생각해요. 제가 손색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는 이 낮은 미리수에서의 편차가 정말 적어요. 안 좋은 파이롤러 같은 경우에는 이 반죽을 얇은 미리수로 밀 때 반죽이 찢어지거나 막 안으로 말려 들어가거나 그런 경우가 정말 많은데, 이거는 이제 덧가루를 그렇게 많이 뿌리지 않아도 이 기계 자체의 힘이 정말 좋아서, 예를 들면 뭐 갈레트나 뭐 쇼숑오폼 같은 경우 페이타주를 활용하는 것들은 얇은 미리수로 작업을 해야 될 때가 많거든요. 보통 시중에 나와 있는 파이롤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작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. 아무리 냉을 많이 먹이고 아무리 덧가루를 많이 뿌려도 안 되는 미리수가 보통 한 3mm 밑으로가 작업이 힘든데, 이 파이롤러 같은 경우에는 저도 아까 이제 작업을 했을 때는 그 갈레트를 1mm까지 밀었는데도 전혀 이제 말려 들어가거나 찢어지거나 하는 게 없었거든요. 가성비 면에서 정말 뛰어나고 힘이 일관된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. 파이롤러가 많이 숙련된 분이라면은 미리수 같은 것도 그렇고 조절 같은 걸 잘 하시겠지만,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어려웠던 점은 파이롤러가 너무 빨리 움직인다는 거였어요. 그러니까 제가 준비가 안 됐는데 이미 이쪽으로 와 있고, 또 준비가 안 됐는데 저쪽으로 가 있으니까 그게 너무 어려웠었거든요. 근데 이제 이 플라믹 파이롤러 같은 경우는 이 밀리는 속도 자체도 조절이 돼요. 보시면은 제가 여기 있는 이 레버를 돌리면 이 벨트 돌아가는 속도가 더 빨라지거든요. 그래서 이제 본인의 숙련도에 따라서 이 벨트가 움직이는 속도를 조절하실 수 있는 게 진짜 큰 장점이죠. 본인이 숙련이 좀 됐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최대 속도로 바로바로 미셔도 되겠지만,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속도를 따라가기가 어려우니까 한 중간 정도 속도로 놓고 이 천천히 조절하시는 것도 큰 장점이죠. 작동 방법에 두 가지가 있는데, 하나는 이렇게 레버를 좌우로
옮기는 방법이 있고, 이게 조금 그래도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밑에 발에 보면 페달이 있어요. 이제 오른쪽 페달을 밟으면 이제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, 떼면 멈추는 거고, 또 이제 왼쪽으로 돌리면 가는 거고, 이제 제가 발을 떼면 또 멈추는 거예요. 팔 계속 움직이는 게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발로 하시는 게 훨씬 더 빠른 방법일 수도 있죠. 저 같은 경우는 하루 작업이 끝나면 여기 보시면은 이 레버만 아래로 내리면 바로 이렇게 쉽게 분리가 되거든요. 이게 분리 결합이 쉬운 게 정말 큰 장점이에요, 이게. 왜냐면은 파이롤러 같은 경우에 가장 고장나는 첫 번째 제일 큰 이유가 항상 이 안에 이물질이 껴서 고장이 많이 나거든요. 근데 이렇게 분해 결합이 쉽다는 거는 청소를 하기 쉽다는 거니까 그만큼 이제 고장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보장이 좀 되죠. 그래서 이렇게 양쪽을 분해를 해서 이거는 이제 물 세척하시고 잘 말렸다가 다시 결합하실 때는 분해하셨던 방향 그대로 이제 껴서 다시 아까는 레버를 내리셨으니까 이번에 레버를 올리시면은 바로 이렇게 결합이 쉽게 돼요. 이제 바로 사용하시면 되고, 이 작업은 매일 해주시는 게 중요하거든요.